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스택 자료구조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자료구조는요, 한쪽 방향으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자료구조를 말하게 되는데요. 스택에서 삽입이라고 하는 건 푸시라고 부르게 되고요. 스택에서 삭제는 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삽입하고 삭제하는 작업이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자료구조, 이 자료구조를 우리는 스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이라는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푸시를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푸시가 돼서 1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푸시를 2라고 한다라고 했으면 푸시는요,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가 쌓이냐면 스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번 데이터 위에 2번 데이터가 쌓이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초밥집에 가면 다 먹은 초밥 접시를 위에다 쌓는 이런 형태 있죠. 더미 형태의 이런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위에 위치하는 구조가 될 수뿐이 없게 되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초밥집에서 가장 마지막에 먹은 접시를 가장 위에 놓는 이런 경우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초밥 먹고 싶죠? 자, 어쨌든 삽입이라는 거는요, 푸시를 할 때마다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삭제를 한다라고 한번 해볼 건데요. 팝할 때는요, 이쪽 방향에 있는 데이터를 팝하게 됩니다. 팝하려고 봤더니 가장 위에 쌓인 접시가, 즉 3번이 데이터가 가장 위에 있죠. 그런데 푸시와 팝하는 작업이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꺼낼 때요, 누구부터 꺼내는 구조가 되냐면 바로 3번부터 꺼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쌓아 올린 접시가 1번, 2번, 3번이 됐다면 나갈 때는 누구부터 꺼내야 되는 거죠? 3번부터 이렇게 꺼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을 꺼내고 나면 가장 위에 있는 접시를 치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꺼내는 건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을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꺼내고 나면 이제 2번을 꺼내면 다음번에는 몇 번? 1번을 꺼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꺼냈을 때 다시 한번 스택은 비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가장 나중에 들어간 이 데이터가 가장 먼저 출력이 되는, 가장 먼저 삭제가 되는 구조죠. 이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last in한 데이터를 first out 하는 구조다라고 해서 last in, first out 구조, LIFO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푸시와 팝하는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 학생분들이 강사님, 스택 자료 구조는 어디다 저장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애가 따로 있는지 아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스택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구현을 하시는 건데, 스택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는 방법하고 스택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스택처럼 동작하도록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를 구현을 해주시는 거고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배열을 제가 스택처럼 동작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열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5개짜리 스택이면 스택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몇 개짜리 스택을, 5개짜리 스택을 선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5개짜리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열은 원래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됐는데 마치 이 배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짜주셔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배열이 0번,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다면 실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기가 0번이고 가장 밑이 0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그 다음이 4번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코드를 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구현은 어디에서? 배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푸시를 하게 되면요. 푸시하는 데이터는요. 이 0번 방부터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0번 방에 푸시를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는 1번 방을 해야 되니까 1번 방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푸시, 7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푸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스택에서 푸시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어느 위치까지 푸시가 됐는지를 기억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 변수를 우리가 스택에서는 꼭대기 변수다 라고 해서 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탑이라는 이 변수는 꼭대기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즉, 지금 저장한 꼭대기 위치가 어디야 라는 걸 가리키는 변수가 탑인데요. 이 탑 변수를 -1로 시작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꼭대기가 -1이라는 건 아직 저장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쵸? 저장된 데이터가 없을 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푸시를 하게 됐을 때 이 꼭대기의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즉 탑을 -1에서 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꼭대기의 값이 0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뭐를 해주셔야 돼요? 푸시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푸시를 꼭대기 위치를 이동시켜서 푸시를 한다는 건 이 탑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금 꼭대기의 값은 0번째에 들어있어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푸시 명령을 내린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꼭대기 위치를 하나 높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6을 집어넣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탑의 값이 지금 현재 1이라는 건 꼭대기에 저장된 값이 1번에 들어있어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7을 다시 한번 푸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꼭대기의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증가시키면 2가 되죠. 2에다가 푸시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 탑이 가리키는 위치는 항상 뭐를 가리키게 돼요? 꼭대기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꼭대기가 2번이라는 건 가장 위에는 7번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를 의미하는 게 바로 탑입니다. 그래서 스택을 배열로 구현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바로 뭐냐? 요 꼭대기를 의미하는 탑 변수인데요. 탑은 -1이라는 건 아직 저장된 데이터가 없다라는 걸 말하게 되는 거고, 탑이 2라는 건 지금 저장된 데이터의 꼭대기는 7이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팝 삭제를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택 자료 구조는 last in, first out 구조로 간다 그랬죠? 즉,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는 데이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 7번을 먼저 꺼내려면 7의 위치는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죠? 탑이라는 애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대기의 값을 제가 지금 7이라는 애를 삭제를 하려면 그냥 7을 배열해서 빼내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열에 제가 어떤 값을 삭제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배열에 있는 값을 삭제하려면 뭔가 새로운 값으로 들어와야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의 자리에 0이면 0 이런 값이 들어와야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배열에요. 제가 삭제하고 싶다고 해서 7번을 이렇게 꺼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뭔가 어떤 값을 삭제하려면 그 배열에 새로운 값으로 들어갔을 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에서 삭제를 한다는 건 실제 7이라는 값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배열에서 삭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그냥 탑의 값만 단순히 1 낮춰주시는 겁니다. 즉 탑의 값이
2에서 1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5, 6, 7은 그냥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탑의 위치가 어디로 변환이 된 거예요? 1번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7은 삭제가 안 됐는데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논리적으로 7이 삭제된 것처럼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7이 삭제된 것처럼 쓰려고 우리가 탑이라는 변수를 둔 거고요. 탑이 1번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의 꼭대기가 1번이야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즉, 이 7은 우리에게 쓰레기 값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열에서 삭제는 실제 삭제가 되는 물리적인 삭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에서 삭제는요, 물리적인 삭제가 아니야. 실제로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얘는 논리적으로 삭제됐다라고 생각하는 논리적 삭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배열의 값을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탑의 값을 이동을 시키면서 꼭대기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 이 방법으로 우리가 삭제된 것처럼 쓰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삭제를 한 번 더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6이 삭제된 것처럼 하려면 탑의 값만 뭐 해주시면 돼요? 1을 낮춰주시면 되죠. 1에서 뭘로 낮춰주시는 거예요? 0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탑의 값이 1에서 이렇게 0으로 낮춰지게 되면 꼭대기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 7은 들어있지만 어차피 탑이 0이라는 건 어떻게 여겨지는 거죠? 저장된 꼭대기가 0번이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된 꼭대기가 0번이야 라고 되는 순간 요 나머지 값은 우리에게 다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삭제를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탑의 값이 이제 또 한 칸 낮아져서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탑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결국은 저장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꼭대기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저장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있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스택에서 언더플로우 상태, 더 이상 삭제할 수 없는 상태를 언더플로우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하게 되면 탑의 값을 증가해서 10을 넣어본다고 해볼게요. 증가된 위치에 10 넣게 되면 이때 비로소 물리적인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5라는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뭘로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데이터로 덮어쓰게 되는 거죠. 그럼 꼭대기는 마이너스 1에서 뭘로 변경이 돼요? 1로 변경이 되죠. 그러면 0번까지 저장이 되어 있어 꼭대기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0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쵸?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푸시해 보겠습니다. 11 푸시를 하게 되면 꼭대기의 위치를 변경해주고 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꼭대기는 어디야? 여기니까 10, 11이 저장된 데이터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쓰기 될 때 실제 물리적인 삭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푸시해 볼까요? 탑의 값을 늘리고 푸시 하면 늘리면 여기까지 꼭대기가 2니까요. 자, 다시 한번 푸시해 볼까요? 탑의 값을 늘리고 푸시 그러면 여기가 꼭대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푸시해 볼까요? 탑의 값을 늘리고 푸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푸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이 배열의 사이즈가 5인데요. 배열의 사이즈가 5인데 지금 탑의 값이 4예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다 저장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즉 탑의 값이 4인 상태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오버플로우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럼 오버플로우는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바로 배열의 맥스 사이즈보다 배열의 맥스 사이즈가 지금 몇이죠? 5죠. 이것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 왜냐면 배열의 마지막 방은 배열의 크기보다 항상 1이 작으니 배열의 맥스 사이즈보다 1 작은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랑 같다면 이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오버플로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더플로우는 탑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더 이상 삭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탑의 값이 0이었을 때 1개 저장된 거고 탑의 값이 1이었을 때 2개가 저장된 거니까 탑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저장된 데이터가 없는 상태죠. 이 상태를 더 이상 삭제할 수 없는 언더플로우, 즉 스택을요 배열로 구현했을 때 언더플로우는 탑을 마이너스 1일 때, 오버플로우는 배열의 맥스 사이즈보다 1 작을 때 오버플로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택을 배열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스택을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택을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려면 그냥 last in first out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열이랑 연결 리스트는 다르죠. 배열은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하고 가는 구조예요. 배열은 이와 같이 메모리를 할당하고 가는 구조죠. 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어떻죠? 딱 헤드 하나 선언하고 가는 구조입니다. 헤드면 헤드 이렇게 선언하고 가는 구조죠. 즉 연결 리스트는 뭐 하나뿐이 없어요. 포인터 하나뿐이 없는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할당하고 가는 구조, 즉 이렇게 고정된 사이즈로 가는 구조가 배열이고,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크기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 포인터 하나만 선언하고 가는 경우가 연결 리스트죠. 자, 그러면 제가 5를 한번 푸시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연결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하는 경우 노드를 하나 생성해서 5를 저장해서 헤드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얘가 last in first out으로 동작이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6을 삽입하잖아. 그러면 가장 나중에 들어온 애가 맨 먼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즉 연결 리스트에서 삽입을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맨 앞 삽입 방식을 해줘야 됩니다. 즉 푸시를 맨 앞에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말은 6번을 푸시한다라고 하면 5번 앞에 6번을 두고요. 6번을 5번이랑 연결시키는 구조로 만들고 헤드를 5번에서 6번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헤드의 값이 이제 5가 아니라 6이 돼서 6에서 5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바로 스택에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방법이죠. 다시 한번 푸시한다고 해볼까요? 푸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노드를 생성을 하고 노드를 생성을 이렇게 해주고, 제가 7번 노드를 푸시했다고 해볼게요. 7번 노드랑 6번이랑 연결을 해주고 헤드는 몇 번으로 변경이 되면 된다. 지금 새로 생성된 요 7번이랑 연결을 해주면 헤드부터 7, 6, 5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때는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노드만 생성을 해서 첫 번째 노드와 연결해서 맨 앞에 추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연결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하는 경우 오버플로우는 존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배열과는 다르게 메모리를 할당하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 하나만 할당하고, 얘는 지금 포인터죠. 포인터 변수 하나만 할당하고 메모리를 생성하면서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리스트로 삭제를 할 때는 무슨 삭제를 해주면 되냐? last in한 데이터가 먼저 나가야 되면 생성된 순서가 5, 6, 7, 8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순서죠. 그러면 누구부터 삭제가 돼야 되냐? 맞아요. 8번부터 삭제가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할 때는 뭐 해주셔야 돼요?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나가고 헤드 변경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실제 얘를 프리하면서 없애주시는 거거든요. 실제 이 메모리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를 한다는 건 얘는 그냥 삭제된 것처럼 생각하겠다라는 논리적인 삭제가 아니라 정말로 삭제되는 거죠.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는 건 그냥 삭제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삭제되는 물리적인 삭제를 말하게 됩니다. 정말로 삭제가 되는 구조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다시 삭제해 볼까요? 6번을 정말로 삭제를 하고 그리고 헤드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5를 정말로 삭제를 하고 헤드를 변경을 해주는데 아무것도 노드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널이 됩니다. 그러면 헤드가 널이라는 건 더 이상 삭제할 수 없는 상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언더플로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연결 리스트로는 오버플로우는 체크 안 되죠. 하지만 뭐는 체크는 된다? 언더플로우는 체크가 된다. 이 포인터의 값이 추차 초기 값인 널을 가지게 된다면 얘는 더 이상 삭제할 수 없는 언더플로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스택 자료 구조를 배열과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택을 가지고도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보고 연결 리스트를 가지고 코드도 작성을 해보고 스택을 배열과 그리고 연결 리스트로 이용해서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